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을 향한 사퇴 압박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최근 기자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자, 콕 찍어 얘기한 게 한국개발연구원장 KDI의 홍장표 원장인데요. 소득 주도 성장의 설계자인 홍장표가 원장으로 있는 게 말이 되냐,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홍 원장이 소득 주도 성장의 설계자란 이유인데 새 정부 정책은 투자 주도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상충된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없지는 않은 말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분명한 사퇴 압박이란 말이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참 쓰면 안 되는데 이거는 쓸 수밖에 없는 게 만약 검찰이 또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전 정권 인사를 무리하게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코드가 맞는 인사가 우리에겐 좀 필요하고 알아서 비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수사로 들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아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었죠. 사실은 검찰에 의해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전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를 강제로 쫓아냈다, 밀어냈다, 이 이유로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또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까지 됐어요. 그쵸. 자, 이런 상태에서 윤핵관 나서서 저기 사퇴하라는 식의 압박을 넣고 그러면은 아니 한쪽에서는 검찰을 통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한쪽에서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사실상의 사퇴 압박을 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걔가 다른 사람이니까 나가줘야지라고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참 앞다르고 뒤다르는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정작 국민들의 어떤 상식의 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다면 앞서서 산업부 장관이나 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또는 제도적으로 이것은 뭐 이 정권과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사퇴 압박을 가지고 다 뭐 법적인 절차를 밟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놓고 본인들은 정작 대놓고 방송 통해서 사퇴 압박을 하면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수사로 들리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이게 좀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책기관장이나 자문기구 위원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7월 초에 사의를 표한다라는 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신호탄이 돼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홍장표 원장의 속내가 좀 궁금한 두 가지 행보가 있는데요. 조선일보 출처인데 기사를 보면 KDI 관계자 인터뷰입니다. 홍 원장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열심히 연구하자는 말을 자주 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잘해보자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홍 원장만 사임하면 배신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아마 부담스러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홍장표 원장은 부경대 본인이 원래 지금 휴직 중이죠. 2학기 강의 개설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제학 과목 개설 의사를 밝혔는데 이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마음 정리를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합리적인 예상이 되는 관측인데 하루 만에 이렇게 좀 다른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장표 원장이 기본적으로 사퇴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아마 이 정부 들어와서 스스로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 총리까지 나서갖고 이름을 거명하면서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지금 뭐 사퇴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아마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 거기다가 현 정권의 압력까지 더해지니까 아마 스스로 이 사퇴하는 이 수순을 좀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실은 전 정권 인사 그리고 거기다가 홍장표 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권을 대변할 수 있을 만한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정권의 심판을 받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사실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이죠.
일정 정도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그러면 지금처럼 과연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예. 사퇴를 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이 현재 원장이 국책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뭐 이런 확실한 명분이 제시되는 것이 사실은 옳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철학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 근데 그것 자체로만으로 KDI라고 하는 정말 수십 년을 버텨온 대한민국 최고의 이 연구기관이 과연 원장 한 명으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인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총리까지 나서서 지난 정권을 대표했던 이런 철학이 맞지 않으니까라는 것만 가지고 과연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네. 맞는가? 외형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뭐 홍 원장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더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석형 민평통 수석부의장 등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좀 뭐 망신을 주자 뭐 이런 의도까지도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버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버텨야 될 어떤 그분들로서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는지 또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은 좀 심한 거 아닌지 여러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대전제는 이렇게 임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분들에게 사퇴하라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다만 이게 매 정권이 바뀌면 악순환처럼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게 차라리 미국처럼 정부가 바뀌면 행정부가 바뀌면 그러면 기존 행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일제히 다 그만두는 이런 일종의 문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임명할 때부터 낙하산은 없다. 그래서 가급적 중립적인 인사를 앉혀서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러니까 지금 KDI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 경제사회를 분석하는 최고의 기관인데 이 기관이 계속해서 루틴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색이 없는 인물로 아예 원장을 그렇습니다. 아예 낙하산은 없다. 이렇게 네네. 철학을 좀 세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정기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감사가 지금 사퇴 압박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상희 위원장도 타겟이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느낌이죠. 뭐 정기적인 감사라면 사실은 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는 대놓고 사퇴하라고 그러는데 네. 감사가 들어오면은 탈탈 털리겠구나. 압박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내부에서 방통위 직원들이 우리 위원장 잘못 만나서 정권 바뀌니까 우리 고생한다. 그러면 눈초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위원장 언제 사퇴하나. 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안이 있건 없건 간에 감사라고 하는 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구속 때도 이런 말 안 듣는 소위 나가라는데 안 나가는 그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것이 사퇴 압박으로 보였습니다.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네. 전형적인 괴롭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임기를 지키는 게 맞죠. 예.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정권의 코드와 맞지 않고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을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임기를 갖다가 맞춰야 되는데 임기를 맞추려면 어디선가는 한 번은 끊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에 60% 정도가 임기를 채웠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 기타 감사라든지 이런 감사직 같은 경우에는 80%가 임기를 채웠거든요. 예. 자, 이걸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완벽하게 만약에 끊어냈고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까지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논란이 된다면 민주당과 저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협의를 해서 깔끔하게 민주당 측에서 임명한 인사들 다 물러나달라. 대신에 임기 바뀌면 무조건 다 사임하고 새로 하는 걸로 하자. 이게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아니에요. 네.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들어갔을 때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그랬는데 이거 거절한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보복밖에 안 남은 거죠. 악순환만 남은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누가 끊느냐? 권한이 있는 사람이 끊어야죠. 예. 정권 교체 심하다 나타나는 신구 기관장 교체 홍역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또 제도적으로도 좀 고리를
끊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고요. 박창환 교수님, 김대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